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만한 섹터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이 종목 SOS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현 시각 급락 종목은 무엇인지 또 리스크 최소화 방안, 여기에 종목 심폐소생술을 함께 해주실 분,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급락 종목에 대한 점검 좀 부탁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도 그렇고 좀 힘들죠. 시장 대응하는 모습이. 그리고 지난주부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날 11.97포인트 하락했고요. 금요일 날 18.71포인트, 그리고 어제 전일 20.90포인트,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39.21포인트 하락폭이 4일 동안 커지고 있습니다. 4일 연속 하락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4일 동안 하락폭이 점점점 커진다는 모습, 그리고 이 하락이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장 시작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모습들, 시장에 계속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심은 상당히 많이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다시 이제 12조 원, 11조 원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이 거래대금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5조 원, 16조 원, 17조 원까지도 거래대금이 상승을 했었다가 전일과 금일 같은 경우 보면 거래대금이 10조 원대로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만큼 투심은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차트도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도 사실 좀 많이 깨졌죠. 추가적인 하락이 몇 번 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서 2,500포인트도 하회를 하는 모습. 사실 박스권 하단,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은 2,480포인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는 이쪽은 2,500포인트 이상도 박스권 하단으로 봤었는데 어찌됐든 좀 상징적인 부분이죠. 2,500포인트가 좀 붕괴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은 좀 이 힘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정작 매도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가 607억 원, 코스피 607억 원이고 코스닥이 외국인 1,400억 원, 기관 1,200억 원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은 마이너스 2.5% 정도, 매도 금액 대비해서는 하락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 미국 시장이 영향을 안 준 건 아니겠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지수, 이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5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의 영향력도 왔지만 미국 시장의 영향보다는 국내 시장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급적인 압력이 오늘은 좀 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라면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던 섹터가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셀 업체도 그렇고요. 소재 업체, 특히 소재 업체들에 대한 하락이 오늘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2차 전지 셀 업체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모두 2%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셀 업체만 놓고 따진다면 반도체도 사실은 2%대 하락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만 하락한다라는 게 아니라 소재 쪽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있어서는 LG화학이 3%대 중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가면 이제는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단기적인 과열이 조금은 해소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서 좀 과열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열이 좀 이 과열에도 과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열이 좀 심하게 과열이 된 모습들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과열이 좀 식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조정이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일 이 SG증권 창고로 인해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었죠. 이 부분도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좀 줬습니다. 신용이 만기가 연장이 되지 않아서 아마도 매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추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삼천리, 다올투자증권 이 몇몇 종목이 SG 창고로 인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또 어떤 종목들 몇몇의 종목들은 오늘도 하한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반대매매라는 점,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매도가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는 크게 좀 악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작용을 했고, 투심도 굉장히 심하게 악화시키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이 금리에 대한 부분, 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번 주 실적 앞두고 있죠. 그리고 지수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나 맞았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여기서 하락을 맞았고, 그리고 SG증권 신용 물량이라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하한가까지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투심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일과 오늘까지 이 시장의 하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하락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간단하게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수급적으로 시장이 하락한 모습이 강합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다른 이 SG증권의 매도로 인한 이런 창고 이 종목들도 그렇고, 종목이 사실 달라진 건 없거든요. 어제와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지난달과 이번 달 이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크게 바뀌었거나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크게 바뀐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은 통상적으로 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하루 정도는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급적인 압력이 큰 상황이고 수급적인 압력이 큰 상황이라서 주가 조정에 대한 압력은 단기적인 시간이 흐른 뒤에 좀 단기간 안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 시장이 전일장보다 더욱더 낙폭을 짙게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2차 전지주의 과열 양상이 조금 해소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국내 증시 수급적 압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조정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높게 좀 점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30분 기준으로 급락 종목들을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천리인데요. 이 삼천리 전일장도 하한가를 조금 찍었습니다. 7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장도 현재 하한가 들어선 모습입니다. 대성홀딩스도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 또 하한가 직행한 모습이고요. 첨버 또한 1분기 어닝 쇼크의 약세를 조금 보이면서 7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어제는 하한가인데요. 오늘 또 11%대나 급락세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도 이 연일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중인데요. 2차 전지 랠리가 좀 쉬어가면서 오늘 LNF도 7.14%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급락 종목들 화면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사님과 함께 좀 철저하게 대비 전략 꾸려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좀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 삼천리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거래 연속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고요. 또한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하한가를 좀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가 급락세 왜 곤두박질을 이렇게 치고 있는 상황일까요? 우선 제가 좀 전에 시장 상황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SG증권의 매도 물량, 사실 삼천리는 수급적인 설명을 훨씬 더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G증권 창구로 전일 이 13,691주가 매도가 됐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만주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거래량만큼의 매도가 전일 이루어졌고 이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오늘도 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한가 잔여 물량도 지금 이 85만 주 정도로 상당히 좀 많고요. 이 얘기는 어제 나왔던 하한가가 오늘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한가로 시장가로 매도가 된 물량이 지금 100만 주가 넘게 쌓여져 있는 물량까지 합치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본다라면 반대 매매가 나온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까지 지금 7거래일 연속 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을 제외한 5거래일 동안의 하락을 살펴보면 한 4% 정도, 그러니까 이 4%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정도의 하락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으로 인한 반대 매매라기보다는 만기 연장을 못해서 나온 반대 매매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2011년 맥쿼리의 이 해양에너지, 서라벌 도시가스 인수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가스 산업에 대해서 뭐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삼천리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죠. 2022년도를 보면 10만 원 아래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4월 3일 고점이 52만 원을 넘었거든요. 50만 원 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뭐 오늘 하한가 두 번이 나오면서 다시 24만 4천 원으로 한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사실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하거나 사실 맥쿼리의 이 다른 도시가스 인수가 어떻게 됐거나 이런 모습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한가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히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삼천리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 매도하는 물량들을 본다라면 매도 물량이 사실 다 해소가 되진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도 물량이 다 해소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일도 크게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 근거는 하한가 물량이 하루 거래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 85만 주가 하한가 잔량으로 좀 쌓여 있다라는 부분을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 거래일 SG 이 증권 창구로 해서 이 매도 물량이 조금 과도하게 쏠린 점 등이 조금 이슈로 좀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신용 연장 불가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타난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기 보유자분들 조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틀째나 하한가를 좀 기록 중이고요. 내일도 큰 하락세 조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수가 없죠. 하한가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한가로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가 체결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일 같은 경우 혹시라도 대응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는 도망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매도가 아직 매도 잔량이 하한가 매도 잔량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좀 도망가는 전략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수가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매수가는 언제 잡으셔야 되냐? 하한가가 풀렸을 때를 매수가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한가가 풀리는 날도 아마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하한가가 아니라 하락한 가격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날을 좀 매수 가격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만약에 그런 날 매수 가격 잡으셨는데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 없진 않기 때문에 뭐 손절 가격은 15만 원,
그리고 만약에 이 하한가가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면은 목표 가격 좀 보수적으로 2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하한가에 지킹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전략보다도 이제 이 하한가가 좀 풀릴 시 재접근을 좀 고려해보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풀리게 된다면 손절가 15만 원 선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구조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올투자증권인데요. 이 다올투자증권 역시 폭탄 매물 출에 좀 공세를 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들어서 이 다올투자증권은 꾸준히 호조세를 조금 보였고 호실적 기대감도 조금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 현재 사태가 조금 마무리가 된다면 이 종목 자체의 매력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다올투자증권과 삼천리 두 종목 모두 SG증권 매도로 인해서 하한가가 유발된 그런 종목인데요. 다올투자증권도 전일 SG증권 창고로 61만 6,762주 가 매도가 되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SG증권 창고로 장 초반에 86만 3,953주가 나오면서 하락이 깊었었는데 오늘 장중 저가를 본다면 마이너스 20%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하한가가 풀렸죠. 삼천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이 다올도 마찬가지로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이 CFD 신용 연장 불가로 인한 매도로 추정이 되는데 삼천리는 하한가로 갔을 때 그 물량이 해소가 되지가 않았죠 아직. 근데 다올투자증권은 하한가 갔을 때 물량이 해소가 됐습니다. 삼천리의 매수 타이밍을 제가 하한가가 해지됐을 때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해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삼천리는 매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올투자증권은 삼천리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죠. 반대 매매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올투자증권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6,000원에서 지금 3,000원대 초반까지 거의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며칠 만에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반으로 훼손될 만큼의 일이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다올투자증권도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반대 매매가 마무리됐다라는 게 오늘 수급적으로도 차트적으로 좀 보여지는 게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천리에 이어서 다올투자증권도 같은 이슈로 좀 하한가를 직행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하한가를 찍었었는데 현재는 그게 해제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 보유자분들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삼천리는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다올투자증권은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같았으나 현재의 상황이 분명히 좀 다른 상황이고요. 하한가로 가는 그 물량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자리도 좀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한가가 풀렸고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습니다. 이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 부분이죠. 매수 가격은 3,2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전략을 조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 가격 3,200원 정도 잡아주셨고 손절가 3,000원, 목표가는 4,000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좀 점검해보고 LNF입니다. 폭주를 이어가던 2차 전지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LNF도 급락 종목에 조금 이 목록에 이름을 실었는데 현재 LNF가 2차 전지 하락세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좀 점검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다른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와 코스닥의 하락이 LNF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2차 전지 하면 첨보도 있고요. 에코프로, BM, LNF 이 네 종목이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 포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장 말씀을 드릴 때 2차 전지 셀업체가 하락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업체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 전지주에 대한 조정이 LNF에 대한 하락을 만들어냈고 특히 코스닥이 최근에 하락이 코스피보다 훨씬 깊죠. 그 이유가 2차 전지 소재업체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 2차 전지 소재업체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원인은 2차 전지주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 시점을 그럼 찾아봐야 되겠는데 코스닥과 2차 전지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 2% 정도 작지 않은 그런 낙폭이지만 그래도 낙폭이 좀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에는 하락이 좀 멈춘 걸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특히나 최근처럼 상당히 좀 예민해져 있는 시장에서는 좀 더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할 때는 분명히 LNF 기업 가치 상당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요. 이 좋은 이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긍정적이나 최근에 4거래일 동안 LNF 강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의 매도도 있었고 기관의 매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매도가 마무리되는 코스닥 시장과 2차 전지의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에 재접근해 보시는 게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하락세에 LNF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코스닥의 내림세도 조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때 이제 코스닥과 2차 전지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LNF 어떤 좀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사실은 오늘 뭐 시장이 낙폭이 조금씩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낙폭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을 매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락하는 날 사실은 파는 거고요. 상승하는 날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락하는 날은 가격이 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날 좀 매수를 하고 상승하는 날은 이제 비싸 보이죠. 그런 날 좀 매도를 하는데 하락한 다음 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한 다음 날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깊게 하락을 하고 있죠. 4일 동안 2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직 하락 추세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실 61선 살짝 찍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하락이 상당히 좀 깊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오늘은 도망가시고 대신 매수 가격은 이전에 매물대가 사실 25만 원에 굉장히 두껍게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2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만 원, 23만 원이 121선 부근이죠. 121선에는 매물도 많고요. 그리고 지지선으로서의 힘도 굉장히 좀 강력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여기를 하회한다라면 다시 한번 하락이 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3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LNF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장 전략으로는 도망가자 매도 전략 이렇게 좀 꼽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3만 원, 또 매수가 25만 원, 목표가는 30만 원 선으로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 조금 알아봤다면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확실한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종가 찬스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시장 상황 조금 얘기하기 전에 이 앞서 4월 18일 공약주로 제시해 주신 태경 산업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40%가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날 수요일에도 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목요일에도 거의 한 17%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뭐 비금속 시장이라든지 또 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것이 이제 바로 시세로 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엄밀히 따지면은 코스닥은 목요일부터 하락을 했고 전체적인 시장은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이 깊다 보니까 태경산업도 조금 그 시장 하락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네. 일단 그래도 뭐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주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경산업이 이 종가 베팅 공략주로 제시해 주시면서 목표가를 이미 좀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은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약세로 흘러가면서 조금은 조정받고 있지만 끝까지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부장님께서 조금 다루어 주실 섹터와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섹터 이 힌트 키워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공급사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있죠. 글로벌 네, 공급사에는 그렇죠. 뭐 자동차주도 있고 조선도 있고 네. 반도체, 콘텐츠, 2차 전지 두루두루 많습니다. 네. 조금 더 힌트를 주신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그래도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쪽. 잘 나가는 쪽? 네, 오늘 실적 오. 발표한 기업 관련된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 안에 있었죠? 있었죠. 그렇다면 그 섹터는 바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입니다. 부품주. 네. 뭐 현대차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네네. 현대차가 아까 한 1% 정도 상승 전후를 보여주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4%대 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약세장에서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에 좋게 예상이 됐었고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품사들도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근 한 4월달 이 마감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린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뭐 전기차 부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현대차가 호실적을 좀 나타내면서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4% 견조한 흐름 나타냈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본부장님께서 계속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들 좀 계속 설명을 좀 이어나가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조금 웃음꽃을 피어나가려고 하는 듯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짚어볼 만한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조금 뭐 다뤄볼 만한 이슈들이나. 일단은 뭐 차량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차량 판매. 네, 잘 되고 있고 또 뭐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은 뭐 반도체 난 부족 때문에 생산이 좀 더뎠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본 차량 자체가 판매가 생산이 잘 된다라면 네. 뭐 수주 모멘텀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 판매량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완성차들이 좀 이 부품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수혜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뭐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도 각광받는 상황 속에서 현재 자동차 부품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기존에는 전기차 부품주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HL 만도 전통 어떻게 보면 부품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HL 만도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HL 만도는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는 뭐 현대 기아뿐이 아니라 뭐 네. GM, 포드, 뭐 BMW 등 전 세계 완성업 메이저급의 기업들한테 부품을 좀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뭐 ABS라든지 MBS, ESC 등 상당히 좋은 제품들에 대해서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어저께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만큼 혹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수급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영업이익이 702억 정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네네. 매출은 1분기 매출이 2조 원이고요. 그럼 702억이면은 그냥 뭐 이게 계속 된다는 전제하에 작년에도 한 7,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한 3,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라면 네. 뭐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조를 이제 조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되었죠.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생산이 정상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어떤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하다가 옆에 빼놓은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가 만도가 북미라든지 유럽 공장이 있는데 이쪽에 어떤 가동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각 국가가 자국 보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기아도 신제품 같은 이번에 산타페인가요? 산타페가 북미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량보다 더 많습니다. 네네. 처음으로 많다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각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현지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만도의 그 북미 유럽 공장의 생산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매출도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또 ADAS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이제 만도가 판관비가 조금 부담이 돼서 수익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상반기 이후는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L 만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좀 부합하면서 좀 어제장도 좀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현대차 관련 이슈로 해서 함께 동반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해소되면서 완성차에게는 조금 호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또한 HL 만도 판관비가 조금 문제였는데 이 판관비 감소로 상반기 이후에는 수익성이 좀 증가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주들입니다. 근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장도 4%대나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도 상승 중인데 이런 상승 모멘텀 이제 그 위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조가 또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조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까지는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인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다라면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은 굴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과 같은 추가적인 급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좀 안정감을 좀 갖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고 종목을 좀 선정하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뭐 못 올라와서 좋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2차 배터리,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것만 빼고요. 부품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못 갔었던 이유가 현대기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 우려감이 IRA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기아 자체의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못 갔었거든요. 움직임이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현대기아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품사들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게 전기차 부품주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 부품사들이 최근 들어서 4월 달 들어서 조금씩 좀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5만 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5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한 5만 5천 원 정도 작년 5월, 6월, 8월 달에 고점대가 5만 7천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는 한 5월 달 중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7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저께 시가 자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7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도 좋았지만 이 HL만도 자체적으로도 좀 바닥을 좀
조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좀 호조를 보였다 말씀해 주시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앞으로 HCL 만도는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55,000원 선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47,000원 부근으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현재가가 49,600원인데요. 이 5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장은 좀 5만 원 돌파가 좀 힘들어 보이지만 네. 내일 장 이 5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55,000원까지도 좀 보시나요? 뭐 내일 당장 55,000원 좀 힘들겠지만 네네.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한 5월 달 좀 공략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HCL 만도를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살짝 나는 HCL 만도를 가지고 있다. 네. 좀 다른 종목은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2순위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그냥 전통 부품주로 보신다라면 네. 뭐 SL 같은 기업들도 저는 아직 지금 주가가 이제 다시 좀 움직임을 좀 준비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 부품주 쪽을 보신다라면 뭐 성우하이텍을 저는 원래 탑픽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성우하이텍은 조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서현 이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HCL 만도를 첫 순위로 조금 꼽아주셨고 그 이후 이제 HCL 만도 기보유자분들이나 뭐 다른 종목 좀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성우하이텍 그리고 2순위로는 서현 이화 이렇게 조금 꼽아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도 상승 랠리를 타다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겠다. 좀 이런 좀 우려감도 있는데 네. 그 조정 국면이 좀 도래했을 때 좀 눈치를 좀 챌 만한 그런 좀 분위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네. 그럼 그 기대감은 좀 봐야 되겠죠. 무슨 기대감이냐면 지난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가다가 주 초에 좀 흔들림이 나왔었던 네네. 것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이 탈락했었죠. 그래서 좀 흔들림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에 순방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주가는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의 결과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라면 네네. 아무래도 좀 그 기대감에 의해서 물론 현대기아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 기대감이 아예 지금 방미, 네. 한미 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좀 실망감으로 좀 이제 뉴스가 나온다든가 한다라면 아무래도 주가는 지금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좀 버텨줬기 때문에 네. 조금은 그것이 실망감을 작용한다라면 오히려 반대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추세가 무너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조정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네. 일정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가격이 될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시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전일장보다 낙폭을 더욱더 키웠던 장입니다. 코스피는 1.28% 떨어지고 있는데요. 2,491선에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1.91% 하락한 838선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자동차 부품주들 좀 좋았다 이런 말씀 또 해주시면서 여기에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뭐 영화 관련주들도 좀 강세였는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이 강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뭐 네. 화재 손해보험사들이라든지 또 은행주들도 일부 좀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방산주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LIG엑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현대 롯데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정상회담 네, 수혜로 조금 볼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수주 기대감. 좀 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작은 기업을 말씀드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그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콘텐츠. 네, 네네.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리고서 나머지는 네.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그렇죠.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강세장은 좀 이렇게 좀 살펴주셨는데 약세 섹터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뭐 게임과 모바일 게임 쪽도 여러 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중국 외자판호 발급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되기도 했는데 이 게임주들 약세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좀 냉랭해졌죠. 이게 뭐 어떤 액션을 취할지 안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까지 그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네. 중국 소비주들이 급락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 판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약간 거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또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 네. 그래도 뭐 폭락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한 네. 1% 내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약세 섹터 중에는요. 어제장 강세를 보였던 온실가스 테마도 조금 오늘은 네. 약세인데 얘는 또 이제 차익 매물로 조금 봐야 될까요? 뭐 오늘 약간 이제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이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아직까지도 더 기대감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세 섹터와 또 강세 섹터를 두루두루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은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좀 강력한 섹터 조금 밀어주셨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넷플릭스발 호재로 이 영상 콘텐츠와 영화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상회담 수혜와 또 수주 기대감으로 방산주들도 조금 들썩였던 상황이고요. 또한 조선기자재 그리고 은행주들 여기에 손해보험주들도 영업 흑자 달성 기대감으로 조금 좀 상승장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1%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은 이렇게 마감됐지만요. 내일장 성공 투자 전략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들께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추락한 오늘장입니다.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께서는요. 2,430선은 기회다라고 이런 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단기 마무리가 될 것으로 조금 내다봐 주셨습니다. 또한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꼽아주셨는데 이 세 가지 의견에 좀 첨언을 하신다면 어떤 네. 의견이 있으실까요?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단기적일지 뭐 중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달, 3월달 같은 조정기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제 차트를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신다라면 네. 21선을 이탈했을 때 주가 지수의 모습은 세 가지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지난 8월달 같은 8, 9월달 같은 모습, 또 하나는 11월, 12월 네. 혹은 2월, 3월과 같은 모습인데 제일 좋은 건 2월, 3월과 같은 모습이죠.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의 좀 매물 소화를 거치고 다시 재차, 2차, 3차 상승을 좀 시도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가파른 단기 조정이 나왔고 코스닥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불과 4거래일 만에 네. 지난 고점 대비해서 8% 이상의 조정이 나온 것이고 이 네.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뭐 로봇이라든지 AI가 이미 먼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오늘도 그 여파가 나오고 있죠. 네. SG증권 관련해 가지고의 몇몇 종목군들이 지금 하한가를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금감원이 관련된 발언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이고 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지금 개인 신용융자 자금이 코스닥 기준으로 10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주가 지수가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은 많게는 뭐 20, 30% 이상 조정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운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네. 27%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겠지만 네네. 평균 단가 이하로 만약에 하락했을 때 어떤 신용 반대 매매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또 다음 주 FO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경계감이 좀 있다라는 걸 그렇죠. 본다라면 네네.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가 이제 그 내부 악재가 좀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까지 수요일까지만 해도 증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네네네. 근데 좀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냉랭해지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뭐 평균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왔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IRA 법안이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난주 초에 좀 흔들림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물량 출회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오늘도 첨보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를 좀 급냉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작년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SVB 사태처럼 글로벌 금융 경색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고 기업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크게 그걸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다라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좀 작은 좀 잔펀치를 좀 맞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외부적인 이벤트도 좀 크게 있다라고 본다라면 조금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해결은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5월 중순까지는 좀 기간 조정 가능성, 최소 기간 조정 아니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좀 네.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21선 다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21선까지의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전 늦더라도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는 게 맞는 것이지 네. 지금 뭐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 매수하자는 관점은 조금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를 필두로 로봇과 AI가 이 코스닥의 낙폭을 조금 이끌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시장 키워드로 바로 내부 악재를 조금 꼽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2차 전지들 뭐 첨보 등이 매물 출회를 하면서 이 좀 내부 악재들이 조금 껴있는 모습이다 말씀해주셨고 또한 다음 주 FOMC 등 외부 이런 요소들, 이벤트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부장님께서 이제 내일장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섹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아까도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네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제가 제일 좀 주목하는 섹터는 풍력 쪽입니다. 풍력이요? 풍력이 네. CS 윈드라든지 관련된 기업이 신고가를 갔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추세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네. 태양광주도 OCI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길게 봤을 때 올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같이 맞물리는 게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전력 오늘도 인프라. 현대 일렉트릭 네.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이 강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부품주 오늘 장도 좀 강세 테마로 좀 꼽아주셨는데 내일 장도 좀 강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쪽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풍력을 더욱더 조금 방점을 두시면서 CS 윈드 등 좀 볼만한 종목들 많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풍력 관련주들 조금 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만한 뭐 내외부적으로의 이슈들이나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 뭐 수주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에너지 자체는 계속해서 부족 현상을 띌 것이고 그쵸. 여기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될 것이고 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이들 기업이 막 뭐 50% 100% 수익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피해갈 수도 있고
좀 길게 봤을 때 5월, 6월 달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 좀 위치에 좀 진입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풍력 관련주도 수주 모멘텀과 또 이 보조금 등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볼 만한 이런 종목들과 섹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 어제장에 이어 좀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요. 내일장 조금 더 힘내셔서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포인트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